자,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가 빠져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제도가 중요한 단원이다 해서 잠깐 쉬었습니다. 자, 일단 성계 동그라미를 다 해놓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제도고, 좀 전에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성계제도는 왜 중요한가 하면 시험에 잘 틀리니까 중요합니다. 또 잘 틀리고 또 잘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 두 개를 그릴 테니까 그림을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원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는데 행정처분의 성계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감각을 살리려고 행정처분이 뭐라 그랬죠? 정지나 취소를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계하는 제도다 그랬죠. 조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조문을 그래 어려워합니다. 자,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자, 다시 개설 등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재등록이라 그럽니다.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라는 조문입니다. 이게.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A라는 개공사가 뭐 우리말로 성북구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성북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위반한 행위가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셨지만 적발이 되면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나오겠지. 위반이 적발됐으니까. 그러면 취소나 정지가 나올 건데 그것을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뭐를 낸다? 폐업을 탁 냅니다. 자,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부터 이해돼야 되죠. 내가 폐업하겠다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죠? 왜 폐업했을까요?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그죠? 폐업을 탁 하고 하던 일은 계속 해야지 내일 모레 수수료 받을 판이니까 옆에 동네 조금 조신하게 참아 있다가 옆에 동네 노원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을 한 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이라 그럽니다. 재등록을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오늘 배웠던 정지나 취소 받을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폐업 내버리고 좀 조신하게 있다가 다른 동네 가서 새로 등록한다면 오늘 공부한 정지나 취소는 적용될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을 만들었어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좀 전에 조금 읽었죠.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뭐한다? 성계한다 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성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재등록을 딱 해주고 놓고는 너 취소될 일이 있었지?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잖아. 정지를 시키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의 성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첫째 조문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 조문입니다. 내려가면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일단 동그라미, 과태료 일단 동그라미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거기 줄 닦아놓고 별표입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단골 문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줄 꺼놓고 다시 개설 등록한 자, 다시 개설 등록한 자가 누구다?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성계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성북구에 산다고 칩시다. 자, 성북구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1월 달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 받았겠지. 그러면 업무 정지가, 영업 정지가 2, 3개월 나왔다 치고 이제 풀렸겠죠. 또 영업을 하면서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가 나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자를 보고 뭐라 부른다? 업무 정지 체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업무 정지를 두 번 탁 받으면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아까 보셨죠?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린다니까. 그 영업이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두 번 탁 나오니까 위험하다.
하여 스스로 뭐를 낸다? 폐업을 탁 냅니다. 폐업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폐업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하던 일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신하게 좀 있다가 옆에 동네 노원에 탁 가가지고 새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재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노원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런 법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성립을 안 하니까 처분받은 날, 정지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은 따라가 봐야 되겠다. 1년간은 성계하겠다라는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업무 정지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배웁니다. 과태료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과태료 받으면 업무 정지 나와요. 그러니까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 값을 성계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체크한 거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라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줄 딱 꺼놓고 별표하신 거예요. 그림이 딱 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뭐라고요?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그 개념을 이 그림으로 익혀나갑니다. 결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해보면 조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밑에 3번 위반 행위의 성계하여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줄 것입니다.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2개 줄 딱 꺼놓고 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또 줄 걸까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까지 줄을 딱 긋습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 밑에다가 할 수 있다 하면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외한다는 말은 성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줄 것입니다. 3년을 초과하면 성계할 수 없다. 2번 폐업 신고 전에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는 1년이 초과하면 성계할 수 없다. 줄은 꺼드렸고 다시 주목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폐업할 수 있다 그랬죠. 폐업을 하고는 다른 동네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면 폐업 전에 위반한 것을 성계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성계를 하는데 그 폐업 사유와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북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취소될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폐업을 탁 합니다. 어차피 취소 나올 거 나 폐업할 거야 하고 폐업 딱 하고는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10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 있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와서 노원에서 재등록을 탁 하니까 당신은 10년 전에 위반한 거 있잖아 하고 취소나 정지를 시킨다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섭섭해야 되죠. 10년 만에 왔는데 10년 전에 네 잘못한 거 있잖아 취소하겠다. 혹시 안 섭섭한 사람을 위해서 40년을 올리는 수도 있어요. 40년 만에 왔다. 그럼 40년 전에 네 잘못한 거 있으니까 취소하겠다. 이게 좀 심하잖아 이게. 그럼 몇 년까지 따라올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방금 줄 걷는 거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그랬다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중개사법에서는 한 번 취소된 자 3년 지나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했으면 굳이 이거 성계할 필요는 없다. 아까 들으셨죠?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몇 개월이다. 6개월의 정지였잖아.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안 했으면 정지를 굳이 내릴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도망갔다는 괘씸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경사들한테는 더 유리한 부분이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성계를 하되 취소는 3년이 지나면 할 필요 없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문이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잘 들었는지 물어봅시다. 자, 취소될 자가 있었어요. 스스로 폐업하고 2년 동안 조신하게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다. 이 사람은 취소되는 사유는 몇 년 동안 성계할까요? 3년. 정신없는 소리 하잖아. 봐요. 폐업을 몇 년 했다고요? 2년 동안 폐업했다 그랬잖아. 하고 지금 이 사람은 재등록이 돌았다고. 그러면 얼마 동안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하지 3년이 지나면 안 하니까. 되겠습니까? 어차피 일 안 하는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어차피 성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사람이 취소될 일이 있었어. 근데 스스로 폐업 탁 냈어요. 폐업 내고 4년 만에 재등록을 딱 했어. 그러면 취소되는 사유는 몇 년 동안 성계할까요? 성계 안 한다고 3년이 지났으니까. 되겠습니까? 이제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별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2년 11개월 20일 만에 옵니다. 이것도 별나죠, 그죠? 10일만 더 지났으면 3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성계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 만에 왔다? 2년 11개월 20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딱 하고는 재등록이 딱 돌았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아시잖아. 재등록을 딱 하면 등록증은 며칠 만에 교부해준다? 7일 만에 교부해줘요. 그럼 20일 만에 등록하면 7일 지나서 이제 등록증이 나왔겠죠? 그러면 며칠 성계해야 돼요? 3일을 성계해야 돼. 그러니까 취소, 등록증 나왔는 걸 취소시키고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이게 좀 불합리하더라고. 그래서 기간과 사유를 뭐해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남았는 것은 성계 안 하고 차라리 그대로 일하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는 2년 11개월 20일 이런 구체적인 소리를 하지만 2년 11개월 만에 돌았다. 그러면 이제 성계하는 게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돌아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돌았는 것은 성계를 하지 말고 일하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이게 하여야 한다가 유리한 조문인데 이를 설적 시험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딱 갖다 그런다니까요. X예요. 만약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들으면 등록 완성해서 이렇잖아요. 당신 아직 한 달 남았잖아.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으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니까 나는 안 해주겠어. 그 취소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시오. 이럴 수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남았는데 취소를 하겠다고 성계가 들어오면 이 책을 팔랑팔랑 들고 가서 봐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조문이 유리한 거다? 하여야 한다고 유리한 조문이에요. 이 유리한 조문을 시험에서 고려할 수 있다. 딱 들으면 그걸 X를 잡아내야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나 하면 되지. 그게 뭐가 틀립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날 샌다고. 유리한 조문을 불리하게 바꿔놓는데도 그걸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찾아내기가 안 쉬워요. 그래서 수업할 때 강조를 하잖아. 하여야 한다. 딱 네모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놓고 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면 X 이렇게 작출미를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짚어드릴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익혀 나가는 겁니다.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니까. 그죠? 하여야 한다가 더 유리한 조문이다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다 요거 설명할 때 이해했고 요거 설명할 때 다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서 한 문제를 탁 걸어버리면 아까는 또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한다 그래 놓고는 아까는 취소는 5년이 되더라도 한단다. 그래서 그거죠. 아까 그림도 하나 보셨죠? 정지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또 1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좀 전에 또 1년이 지난 때까지 따라간단다. 뭐 정신없는 소리 막 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헷갈린다고. 하나를 이해한다니까요. 아까 그림 그렸던 것도 이해하셨잖아요. 업무 정리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놓고도 그것들을 한 문제로 딱 걸면 정신없다고 자꾸 헷갈리게, 그죠? 그래서 아예 어려울 거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이 그림 두 가지를 시험 칠 때까지 자꾸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 그림을 오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단원이 나올 때마다 그릴 거예요. 그죠? 이 그림 하나의 모습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잘 들었는지 물어봅시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리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성계한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보고도 틀리잖아. 봐요. 처분일로부터 1년을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그죠? 그걸 그림 하나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다시 기본적으로 정지나 취소는 성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계 안 하는 조건이 두 개 있어. 하나는 뭐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안 해요. 그리고 그림 그거 하나하나를 익혀 놓으라고. 되겠죠? 당연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수험생들이.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갑니다. 반드시 체크해가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가볍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도 감독상의 의무에서 제목 하나에 가볍게 한 문제씩 탁탁 올라옵니다. 첫 번째 가벼운 단원입니다. 개시 의무라는 게 들어옵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올라옵니다. 자, 개시 의무라는 것은 또 감각을 살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니까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봤습니까?
그거 폼으로 걸었다, 의무 때문에 걸었다. 의무 때문에 거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이나 약국에도 게시해야 될 것이 있듯이 중개사무소에서도 게시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 몇 개? 4개.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다. 쓸데없는 거 하나 붙여놓고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고요. 자, 게시하는 것 첫 번째 뭘까요? 등록증 원본 게시합니다. 등 동그라미. 보수표 게시해야 됩니다.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자격증할 때 자 동그라미. 보정 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보정이라는 것은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나 2억에 가입돼 있다를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그래서 보정 서류 보까지 하면 자, 앞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게시해야 되는 것은 등, 수, 보, 자는 게시한다. 자꾸 이렇게 익혀 나가셔야 돼요. 요 4가지에다가 쓸데없이 실무, 교육, 이수증 이런 거 턱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등, 수, 보, 자를 게시하는데 등이 뭘까요? 그 등록증 원본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수 하면은 수수료표예요. 보수표. 그 다음에 보, 보정 설정 서류. 자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게시하는 것이 4개고 지금 중개사무소에는 다 게시가 돼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찾았습니까? 그래서 전부 중개사무소에 가면 4개를 게시하는 거예요.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시할 때는 자동으로 원본입니다. 여러분 약국이나 의사 면허증이 사본 게시되어 있는 거 봤습니까? 사본 게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본을 게시하도록 하면 복사하게 되잖아요. 복사하면 위조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원본들을 게시합니다. 그 원본 사본도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게시해야 되는 것은 모두 뭐다? 원본이다. 원본. 사본을 게시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기 이름 바꿔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수보자를 게시합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12월인데 여러분 이제 1, 2월 한 과정 더 지나고 나면 3월부터 이제 꽃피는 3월이 되면 모의고사도 한 달에 한 번씩 칩니다. 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3월달 쳐봐야 그죠? 시험 칠 때 10월달까지 한 6번밖에 못 쳐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내일 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내일 모의고사 응시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모의고사를 잘 안 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수업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 친다고. 그리고 이렇게 치니까 그날쯤은 하루 자기 볼일도 보고 싶고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밀린 일도 있고 일도 있는데 모의고사 치라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가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로서 쳐보니까 점수가 22.5, 18.5 이래 나오거든. 그죠? 분통 터지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도니까 또 치기 싫어. 점수도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런저런 사연으로 모의고사를 잘 안 치는데 모의고사를 잘 응시하고 많이 응시하는 사람이 합격률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입력을 하잖아. 수업을 이렇게 전달하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받았으면 출력을 잘해야 되는데 출력하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틀려봐야 아 내가 이 단어를 배웠는데 왜 틀렸지? 그러면 이게 틀려봐야 앞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자주 응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은 더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제도가 바뀌기를 지금 1차 과목이 민법 개론 해서 100분 시험 칩니다. 2차 과목에 지금 중개사법부터 해서 3과목이 있는데 150분을 쳤어요. 지금까지 시험 이래 쳤어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 과목별 50분, 50분, 50분을 줘요. 그럼 똑같이 150분을 주지만 이렇게 바뀌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주 불리해요. 아주. 왜 불리하게 제도를 바꾸는다? 합격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150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3과목을 쳐라. 이러면 자기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작게 가는 것도 있으면 조정해서 150분을 활용하면 되잖아. 근데 과목당 50분, 50분, 50분 끊어버리면 어떤 과목은 20분도 안 풀었는데 지금 시간 다 됐다는 소리 듣는다고. 조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과목은 또 시간이 남아돌아. 50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더 불리하게 제도를 바꾸는다고요. 왜 바꾸는다고요? 그렇지. 합격률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험 시간을 바꾸는 것을 합격자를 줄이려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 시험 기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0분을 시험 치니까 수험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50분이면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을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서 시험 치니까 수험생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과목별 50분씩 주겠다 이래 놨다고.
근데 그 속뜻에서는 갈로 열고 합격자 줄이겠다는 게 깔려 있다고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응시해 봐야 제 시간에 시험 치면서 아 나는 이 과목은 좀 시간이 모자라네 이게 남네 이걸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그 연습하는 게 한 대여섯 번을 시킨다고요. 그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월 달부터 모의고사 치거든 꼭 모의고사 응시하세요 하거든 응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안 칠 때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 독려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꼭 자주 응시하는 사람만이 합격권에 가깝습니다. 모의고사 한번 치는데 5,000원인가 7,000원인가 들을 거예요. 경비가. 근데 경비 드는데 제가 하도 시험 치라 그러니까 이제 안 쳤던 사람이 이제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집에. 사가지고 가서 배 깔고 옆에 해답 놓고 이래 앉아 문제 풀면 그거는 모의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제 시간에 딱 시험 같이 쳐보고 해답을 딱 맞춰봐야 되지. 수험생들은 이렇게 사가지고 해답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푸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잖아. 그죠? 꼭 제 시간에 응시하고 제 시간대로 학원에서 그래 관리합니다. 주어진 시간대로 딱딱딱 정확하게. 그죠? 모의고사 많이 응시하기 바랍니다. 왜 그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모의고사 응시하고 나면 등수보자는 사무실에 게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해 준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그 소리를 길게 한 거예요. 내 등수 보자 하면 게시해 준다니까 쪽팔리겠네가 아니고 자기 이름만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게시해 줘요. 그리고 보통 이름 적어낼 때 뭐 저승사자, 쌍둥이 엄마 뭐 이런 거 이번에는 앞으로 최순실 그 많이 나오지 싶어 내 생각으로. 그래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알 수 있어 점수는. 그러니까 별로 쪽팔리지 않으니까 등수를 게시해 줘야 지금 내 성적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가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학원에서도 다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꼭 시험 치고 답지 내고 이래야지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자기 이름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쪽팔릴 일 없으니까 등수 보자 하면 뭐 해놓는다? 게시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데도 네 가지 못 익히시는 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수업 중에도 했지만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탁 나오면 교재에다 줄 딱 꺼놓고 밑에 노래 적어요.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나올 때마다 뭐라고 적는다고요?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적어 놓고 무슨 구다른 소리 같지만 여기다가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합니다. 개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수업에만 충실하게 임해하더라도 제재는 저절로 귀에 익히도록 만들 거예요. 7번을 반복할 거예요. 자, 다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뭡니까? 이복의 문표 반납 휴. 아, 그래서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구나. 이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 휴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걔가 뭐다? 지금 하고 있잖아. 개시 의무 위반. 나올 때마다 체크할 거예요.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이번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거 당연한 소리잖아 사실은. 그죠? 여러분 명함에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하고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밑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극히 읽어는 들었지만 당연한 소리예요. 그리고 제재가 잘 나온다고 시험에서. 그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서 공부하시더라도 한 사람은 합격했어. 합격하면 이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잖아.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하게 같이 공부하더라도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다. 된 사람은 나는 공인중개사요 하고 다녀도 되는데 옆에 친구가 나도 하면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아닌 자가 나도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래서 약 올리는 방법이죠. 합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합격해야 돼요. 합격도 안 해놓고 나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2번, 이번에는 사무소 명칭의 금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1번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이것도 경호사도 아니면서 경호사인 것처럼 했잖아. 그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3번 이번에는 사무소 명칭의 의무입니다.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1번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의 번호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 사용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자 사용의 의무라는 취지는 또 이겁니다. 지금 문자 의무. 지금 1번 사무소를 만들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1번 이렇게 쓰거나 나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도입이 됩니다. 무슨 중개사법은 그죠? 간판을 이래 걸어라 저래 걸어라 이런 것도 규제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죠? 밖에 나가보면 무슨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걸어놓는 게 없나? 개발 부동산 또는 기획 부동산이라고 걸어놓고 영업을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인지 무등록업자인지 일반인들이 보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정상적인 개공사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된다라고 제재를 딱 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역시 뭐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전부 간판이 딱 정비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 같은 데는 무슨 기획 부동산 달아놓고 영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등록된 자와 안 된 자를 구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는 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써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체크하셨습니까? 책에도 있잖아요. 줄 딱 긋고 또 뭐 적어야 된다? 밑에 이보개 문표 반납휴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그래 문에 동그라미. 문이 뭐다? 문자 사용 위반하면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나씩 갑니다. 문자 위반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지금 이렇게 사용한다. 개공사 아닌 자가 사용하면 이건 사정이 확 달라지죠. 얼마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좀 전에 문자 사용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한 번은 1년에 1,000만 원이 맞게 들어온다고. 뭔데? 개공사 아닌 자가 사용하면 1년에 1,000이에요. 그죠? 구분돼야 되겠죠.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죠? 공부하실 때 좀 지겹고 힘들 때는 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배우셨으니까 나는 나중에 중개사무소 간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덜 지겹겠죠. 그죠? 공부하시다가 힘드시거든. 나는 간판을 뭘로 할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니까 하면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공부가 덜 지겨울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은 나중에 합격하셔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뭘로 할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죠? 갑자기 물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서울에 있다고 서울공인중개사 사무소, 노원에 있다고 노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지역에 이름 따는 사람 제일 촌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갈 때마다 간판 잃어보면서 안에 쳐다봐요. 천사인가 아닌가 하여튼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공인중개사. 제일 많은 간판이 행복, 행운 이런 거 많아요. 행운공인중개사, 뭐 행복.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생각에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제일 좋은 간판이 뭔가 하면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봐봐요. 자기 이름이 김갑동이다. 김갑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 이름을 걸어놓고 영업하면 크게 죄를 못 짓는다는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 창조, 회사과 지금 창조 경제인지 뭔지 뭐 엉망됐지만 그죠? 창조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딱 걸어놓고 영업해보라고요. 김갑동 공인중개사 이래도 되죠. 똑같은 문자가 들어가면 되니까 순서를 관리하진 않으니까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걸어놓고 영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업종 중에 그죠?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한번 봐봐요. 거의 자기 이름으로 해요. 김갑동 변호사 사무소. 그렇게 보셨죠? 또 법무사 사무소도 자기 이름으로 많이 하죠. 유심히 한번 봐봐요. 세무사들도 김갑동 세무사 자기 이름 걸어놓고 하잖아 봐요. 미용실도 이런 거 없니까? 하긴 뭐 김창숙 부티크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 옷가게도 자기 이름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 그죠? 아, 미용실도 자기 이름 많이 하는가요? 미용실.
병원도 그렇게 많이 하죠.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러잖아. 그죠? 봐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전문 업종이 많아요. 내가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거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김갑동 이렇게 사무소 하면 더 좀 품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김갑동 공인중개사 하시든지. 그죠? 자기 이름을 거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합격이라도 해야 한번 걸어보지. 그죠? 그래 또 약 올리면서. 그래 합격이라도 해야 되지 뭐. 그죠? 합격도 안 하고 나 이름만 걸고. 만약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김갑동 하다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유사명칭 위반. 그죠? 그래서 개념을 익혀갑니다. 약도 올리면서 꼭 열심히 하시라라는 뜻입니다. 오버해가지고 그죠? 이름 걸어놓고 하라니까 그래 나는 이름 걸고 앞에 사진도 걸어놓을 거야. 이건 좀 심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 식당 할 때 원조 할매 이런 식당에 할매 사진 많이 걸려 있잖아 지금 그죠? 할매 사진 걸어놓고 하는 것도 내 얼굴 걸어놓고 영업한다 그런 취지예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죠? 우리나라 와서 첫 한글을 배우는데 여기 쭈글쭈글한 할매 사진에다가 할매 꼬리 곰탕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 할머니 꼬리 삶는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외국인들은. 사진도 함부로 걸어놓으면 안 돼. 하여튼 중개할 때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사진까지 걸어놓지 말고 자기 이름 걸어놓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해야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이제 5번입니다. 또 별표입니다. 아, 이 법이 도입되면서 이 어깨가 덜썩거렸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깨가 덜썩거렸다 그랬습니다. 표시 광고의 의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빌라가 있다. 사진 찍어놓고 뭐 고급 빌라 올수리 되어 있음 생각 있는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이런 광고 길에서 본 적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를 책 보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개공사가 광고한 거다. 무등록업자가 광고한 거다라는 게 표난다 안 난다?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등이 이렇게 광고하면서 영업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래서 법을 도입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4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 자, 5번 봅니다.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번호답니다. 1번 사무소 명칭, 2번 소재지, 3번 달고 연락처, 4번 개공사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을 도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무등록업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물건을 광고하려거든 반드시 사무소 명칭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딱 걸어놓고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번째 소재지 적어놓고 3번 사무소 연락처 적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공사 성명을 기재하고 광고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도입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도입이 탁 되니까 이제 현장에서 길에서 잘 광고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개공사가 이렇게 안 하면 위반이겠죠.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교재 밑에 다 들어가 있지만 자, 개공사가 이렇게 안 쓰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였죠? 이보게 문표 반납표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된다? 표시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표 반납할 때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더 중요한 말은 개공사 아닌 자가 이제 저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잖아. 그죠?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거는 적발되기도 좋아요. 적발되기도. 이게 왜 적발되기가 좋은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무등록업자가 그죠? 등록업자인 척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전화번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손님인 척하고 전화한다고. 그러면 그 빌라 500만 원 깎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하면 광고 낸 사람 아 손님이 왔는갑다 싶어서 열심히 설명해 준다는 거니요. 그러다가 가서 딱 적발하면 아닌 것 바로 표시나요. 그래서 이건 적발하기도 좋아요. 이 제도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4가지를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개공사가 이거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접어든다. 심각하게 간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입만 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3년 징역 2,000만 원 막 들으니까 한 3년 징역 가볼까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날은 추워지는데 한 3년 동안 가보면 정상적인 가정 파탄 납니다. 3년 징역 가버리면.
그래서 법을 배울 때 워낙 쉽게 들으니까 쉽게 들리지만 1년 징역 1,000만 원 이런 건 굉장히 센 벌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반하면 1년에 1,000만 원 이런 것도 좀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개비가 왜 들썩거렸는가 하면 여기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에 중개보조원이라든지 소공사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광고를 못하게 됐다고. 광고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하고 이 업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제가 중개보조원이면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죠. 제가 중개보조원인데 제 친구가 건축업자예요. 그래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서 제가 친구니까 야, 네가 전적으로 세도 좀 넣고 이 물건도 좀 팔아줘. 이렇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잖아, 이게. 그죠?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광고했겠지. 그죠? 뭐 풀옵션 돼 있고 보증금 3천에 월세 20입니다. 뭐 이러면서 대학가 앞에서 광고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거래도 했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개공사 아닌 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돌았잖아, 지금. 그러면 이런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가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이 있다면 자기가 광고를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번호를 연락처 옆에다가 5번 이래 달아놔야 돼. 그러면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은 몇 번 보셨습니까? 5번. 아, 5번이면 요 A 중개보조원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번거롭다, 안 번거롭다? 번거롭습니다. 거기다가 중개보조원이 하루 종일 사무실 대기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사실. 그죠? 근데 나 없을 때 내 물건 거래해버리면 물건 뺏긴다 이런 말도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법이 들어왔을 때 중개업계가 덜썩거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3년쯤 지나니까 조금 휘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가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는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밑에다가 중보 이래 적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중개보조원이 광고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1년에 1,000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광고 유심히 봐요. 신문 같은데 이런데 지역 신문 같은데 보면 밑에 뭐 적어놨다? 중보 또는 소공 요래 적어놨어.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이건 보조원이 광고하는 거다. 이거는 소공사가 광고하는 거다. 그죠? 어떤 분은 또 세련되게 중보를 한자로 적어놔요. 중보 이래 적어놨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 일반인들이 어차피 광고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중보인지 소공인지 개공인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정도로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해줘요. 지금은. 첫 번째 이 법이 도입될 때는 덜 쓰겠어요. 단속되기도 쉽고 개공사 아닌 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 나간다고 이게 지금. 그죠? 이런 취지도 익혀보면서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배우는 거 있죠. 아,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놔야 된다고. 그죠? 더러워서라도. 이제 자격증 없어도 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또 자격증이 꼭 있다고 인간성 좋은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중개보조원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업을 하는 데는 자꾸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라이센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내가 이 자격증을 원래 하나 따야 되겠다 하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그냥 긴가민가 없어도 한다던데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가지고 시험 날짜도 결정됐고, 그죠? 결석하지 말고 꼭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5번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워서라도 이렇게 하나 적어놔야 돼. 그래야 이게 무슨 감각인지 좀 느낌이 온다고. 그냥 뭐 해가 뜨니까 수업하고 끝났으니까 가고 이러지 말고 더러워서라도 딱 이렇게 찍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좀 지겨워질 때마다 이런 걸 보고 자기 스스로 좀 동료도 하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싶시다. 6번 간판의 철거 의무입니다. 아, 요것도 또 모집니다. 이 단어는 아주 단조로운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걸려듭니다.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줄 것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어떨 때 철거해야 됩니까? 1번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이전에 동그라미,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 동그라미, 등록 취소를 받으면 취소 동그라미. 그죠? 자, 세 가지 참 쉽잖아요. 얼마나 쉬운가 하면 봐요. 사무소를 이전했어. 여러분이 농원에서 영업을 하다가 성북구나 남양주로 갔다. 그러면 이전하면 철거하고 이전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폐업했다. 그럼 간판 내려놔라. 이 말이잖아. 그죠? 또는 취소 처분 받았다. 취소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취소됐겠지. 허가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간판 철거하라는 세 가지 의무인데 이게 도입되고 연속해서 시험에 들어오는데 지금 작년에 이래 들어왔어요. 다음 중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휴 없이, 그게 답이에요.
휴업했을 때는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휴업한 자는 쉬고 나면 계속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자주 돌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더 돌아오면 여러분한테 모질게 걸어요. 왜 모질게 그런가 하면 한번 적어봐요.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지금 철거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반시 철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적어놓고 100만 원 과태료 해놓고 옆에다가 크게 X 딱 해놓으셔야 돼요. 100만 원 과태료 들어오면 틀립니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철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된다. 하면 또 딸려가는 선수들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XX 제재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질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철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반하면 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없을까요? 이거를 100만 원 과태료를 못 매겨요. 성질상.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취소 처분 받았을 때 철거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취소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취소되었다. 집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한테 니 철거 안 하고 울고 있지. 100만 원. 이래 매겨봐요.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100만 원짜리 안 매겨요. 두 번째, 폐업했을 때 철거하도록 돼 있죠. 폐업해버리면 개공사가 아니잖아. 일반인이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이 법은 개공사 등을 제재하는 법이지 일반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또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못 매겨요. 근데 1번은 매길 수 있지. 이전했을 때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예를 들어서 농원에서 영업하다가 성북으로 가면서 이전 안 하고 갔다. 따라가서 100만 원 매기면 되는데 성북이야 가깝기는 하지. 전라남도 해남으로 갔다. 그럼 해남까지 따라가가지고 니 철거 안 했지 100만 원 내. 이러기가 안 쉽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했는데 철거 안 하면 그 간판을 이용해서 무자격자가 이용하는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도입하면서 제재가 없는 이유는 지금 줄 거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 뜻이에요. 철거하고 경비를 청구하는 것을 행정대집행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 본관로 보셨죠? 시내 일에 나가다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오래된 간판 떼내고 철거하는 거 보셨나요? 그 시가 조정 작업 이런 거 해요. 한 20년 전에 막 식당 간판 같은 거 지금 붙어 있어 봐야 도움 안 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강제로 철거해요. 그게 뭐다? 행정대집행법이고 철거를 하면 경비를 청구하겠다는 게 취지지만 사실은 경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0년 전에 오래된 간판 저런 거 철거하고 어디 가서 그 철거 비용을 받아내는데 그냥 시나 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그랬지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틀립니다. 아주 가볍지만 단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개공사 등의 교육 파트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 교육 좋아하잖아. 그죠? 교육도 중요해요. 10분 쉬었다가 교육도 정리합니다.